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 피부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냐 이건데, 배꼽손 안녕하세요, 말랑닥터입니다. 좋아요, 구독,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모공각화증이라는 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이거 은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, 그냥 내 피부는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서는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, 또 깨끗하고 맑은 피부를 원하시는데 이 모공각화증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. 특히나 곧 겨울인데 겨울철이 되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병 중 하나죠. 근데 이 모공각화증이 애들 한 절반 정도에서 나타날 정도로 생각보다 흔한데, 10대 애들이나 아니면 어른들한테서 나타나는 심한 것들만 모공각화증이라고, 이런 것들만 모공각화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애들한테서는 나타나도 이게 그거구나 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애들 피부를 이렇게 만져보다 보면 뭐가 오돌도돌하게 막 튀어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뭐가 튀어나와 있는 걸 빼면 뭐 아파하거나 가려하거나 그러지도 않고, 색깔도 이상하지도 않고 그냥 피부색이랑 똑같고, 그래서 엄빠들도 대부분 아이 피부에 뭐가 이렇게 만져지긴 하는데 이것 때문에 막 급하게 병원을 오시는 경우는 드물고, 다른 것 때문에 병원을 왔다가 이건 뭐예요?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애매한 병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, 사실 병이라고 하기에는 또 뭐 크게 문제가 되고 이러는 건 아니라서 그냥 체질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겠어요. 근데 체질이라고 하면 너무 한의학적인 느낌이고, 의사티가 좀 나려면 유전이죠. 대부분은 아빠나 엄마가 현재 이런 피부를 가지고 있거나, 아니면 어릴 때 가지고 있다가 좋아졌거나, 아빠 엄마한테 없으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라도 있어요. 우리 피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공이 보이죠? 모공은 깊은 곳에 있는 털이 밖으로 자라나와야 되는 구멍이니까 열려 있어요. 근데 그 열려 있는 입구를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, 우리 흔히 말하는 각질이 뭉쳐서 막아버린 거예요. 케라틴은 보통 손톱이나 피부 아니면 머리카락 이런 거를 구성하는 뼈대가 되는 단백질이죠. 그러니까 이 모공 입구를 각질을 막 꽝꽝 뭉쳐서 막아놨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네요. 근데 이렇게 막혀있다 라고 하면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? 그 안에 모근은 살아있을 것도 같은데 이렇게 모공이 막혀버리면 그 모공은 못 쓰게 되는 건가? 탈모 같은 게 오는 건가? 실제로도 모공각화증이랑 털이 안 자라는 탈모 관련이 있습니다. 물론 그 해당 부위에 말이에요. 머리에 모공각화증이 생겨있다면 정말 탈모가 올 수도 있겠죠. 이거를 위축털 각화증이라고 하는데, 정말 다행인 건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거.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모공각화증은 보통 양쪽 팔에 잘 생깁니다. 한쪽만 생기는 경우도 드물고 보통 양쪽 다 생겨요. 여기 말고 허벅지나 엉덩이, 양쪽 뺨 이런 데도 흔하게 생기고요. 다른 부위들도 드물지만 생길 수는 있어요. 이 모공각화증이 뭐 가렵거나 아프거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, 문제가 이게 있으면 피부가 되게 쉽게 건조해져요.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토피 피부염과도 연관이 있는데, 이 모공각화증이 있으면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요.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한테서는 이 모공각화증이 되게 흔하게 잘 생깁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 피부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냐 이건데, 이게 각질이라고 했고, 각질은 결국 떼고, 그럼 떼수건 같은 걸로 팍팍 밀어서 때밀이 하듯이 없애면 되지 않나? 는 의외로 가능한 방법입니다. 실제로 떼수건이나 아니면 아빠들 발 뒤꿈치 굳은 살 제거는 돌 같은 거 아니면 뭐 스크럽 이런 것들을 씻을 때 사용하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. 다만 피부가 연한 아이들한테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절해 보이네요. 그래서 애들한테 가장 좋은 건 역시나 보습입니다. 꼭 병원에서 파는 보습제를 사서 쓸 필요는 없고요. 아이한테 맡기만 하면 시중에서 파는 어떠한 보습제도 괜찮습니다. 다만 보습제를 발라주는 횟수가 중요한데, 아이 하루에 한 번씩 목욕시키고 나서 그때만 발라준다 이러면 거의 의미 없어요. 경험상 하루에 4-5번 정도는 해당 부위에 보습제를 발라줘야 이게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물론 보습제가 보습력이 좀 더 좋으면 좀 덜 발라도 되긴 하겠죠. 만약에 횟수 4-5번 카운트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아이 기저귀 갈 때마다 해당 부위에 보습제 한 번씩 발라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. 그리고 우레아, 요소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보습제 혹은 연고, 로션, 크림
크림 이런 것들도 효과가 괜찮은데 약국에서도 처방전 없이 살 수도 있거든요. 20%짜리. 심지어 연령 제한도 없어요. 근데 이것도 어쨌거나 약은 약이니까 아이들한테 무턱대고 쓰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. 그래서 좀 흔하게 사용되는 10%짜리를 기준으로 잡아보면 뭐 애들도 신생아 애들도 필요하면 부분 바를 수는 있어요. 근데 우리가 보습제나 이런 거 바를 때는 보통 몸 전체에다가 다 바르잖아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만 1세 이후에 병원에서 피부 건조증 같은 걸 진단받은 이후에 사용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병원에서 진단받은 게 아니라 그냥 시중에 파는 거 내가 사서 써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만 3세 이후면 무난히 쓸 수 있겠습니다. 뭐 복잡하네 어렵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소아청소년과나 피부과를 들러서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. 그것도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보습 열심히 해주세요. 겨울 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데 보습 꾸준히 열심히 해주시면 우리 아이 올 겨울에는 피부에 큰 트러블 없이 무난히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. 그마저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면 사라지긴 합니다. 근데 보통은 그게 나이가 좀 많이 필요해서 그게 문제죠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.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. 감사합니다.